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또 오랜만에 돌아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시험이 딱 열흘 남았어요. 오늘이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딱 10일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습을 5일을 나가고, 이번 주만 하면 끝인데, 설 지나고 시험만 보고 합격하면 바로 완전히 끝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끝이라는 의미로 음, 끝 끝이라는 의미로 그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이제 그 뭐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1부를 다 나갔어요. 그래서 1부에서 2부. 여기는 다 나가고,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는 한 33문제, 노인 복지와 장기요양제도가 103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네, 103문제 맞는 것 같아요. 네, 103문제 맞네. 103문제 맞고, 이제 노인의 인권과 보호가 29문제였나? 네, 29문제 맞고요. 이제 일부 사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이게 한 64문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2부를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요. 노화와 건강증진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서 할 겁니다. 5장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6장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7장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2부에서 이제 노화 건강증진에서 5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변화와 질환. 이게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144문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144문제. 144문제가 아니고 143문제. 봐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반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75번 문제까지 할게요. 여기 74페이지 61에서 7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1. 다음 중 시작할게요. 1.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으로 발생한다. 2. 경과가 짧고 재발하지 않는다. 3. 질병 증상이 뚜렷하다. 4. 대부분 급성 질병이다. 5.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이에요. 1, 2, 3, 4번 다 틀렸죠? 네, 그래서 노인성 질환 특징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겠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5번이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2.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3.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4. 전형적인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잘 유지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땡! 네, 답은 2번입니다. 1번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문제가 2번이지 답은 1번이에요.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이제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예요. 1. 지방량의 감소. 2. 심장의 수축력 증가. 3.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다음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라고 했으니까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돼서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의 답은 5번이고요. 4번 문제의 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초기 진단과 예의 예측이 용이하다. 2.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많다. 3. 질환 원인은 명확하거나 치료가 어렵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5. 약물의 배설이 빨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겠죠? 그래서 4번의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네요. 1.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지 않는다. 2. 신체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드물다.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다. 4.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여 회복이 빠르다. 5.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네,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겠죠.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게 욕창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1. 근골격의 수축력 감소. 2. 호흡 근육의 증가. 3. 지방의 흡수력 저하. 4. 혈액순환 저하. 5. 신장 기능 저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노인에게 욕창이 잘 발생하는 이유라고 했으니까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이제 어르신이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서 어르신에게 욕창이 잘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였죠.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청각 기능 감소. 2. 기립성 저혈압 발생. 3. 근력 운동 능력의 변화. 4. 위액의 산도 저하. 5. 감각 인지 능력 저하.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 소화기계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겠죠?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대사 능력 증가.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4.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5.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염으로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2. 찬 음식을 제공한다. 3. 된죽을 먹인다. 4.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덜어준다. 5. 염분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이에요. 이제 구토 증상이 나타날 때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수분 섭취량을 줄여요? 아니죠. 찬 음식을 제공해요? 그럼 복통이 찾아와서 안 되겠죠. 된죽을 먹여요? 안 되죠.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덜어줘요? 네, 맞아요. 염분이 많은 음식을 제공해요? 아니죠.
염분은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짠 음식 말하는 거예요. 염분이 많은 음식은 짠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토 증상이 나타날 때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돕는 방법은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덜어줘야 돼요. 그래서 9번은 4번이 맞는 답입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위 속에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으로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1. 위염 2. 위궤양 3. 대장암 4. 폐렴 5. 췌장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윗속에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으로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함감이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위궤양이죠.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오심, 출혈, 구토나 복부 종양 덩어리가 나타나는 암질환은 1. 폐암, 위암 3. 간암 4. 대장암 5. 전립선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11번도 답이 2번입니다. 왜냐면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오심, 출혈, 구토나 복부 종양 덩어리가 나타나는 암질환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위암이겠죠. 그래서 11번의 문제의 답도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수술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받는 기간은 1. 1년 2. 3년 3. 5년 4. 7년 5. 10년.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이에요. 네, 위암 수술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본 검진을 받는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문제의 답은 3번이에요. 네,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되는 질환은 여기 보기가 있죠?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체중 감소, 설사 변비, 점액이 섞인 혈변 직장 출혈. 1. 췌장암 2. 위염 3. 대장암 4. 위궤양 4. 5. 맹장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대장암이죠. 네,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하고 체중 감소, 설사 변비, 점액이 섞인 혈변 직장 출혈이라고 했으니까 13번의 문제는 대장암이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장암 투병 중인 대상자에게 알맞은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정제된 곡물 섭취 2. 저전역시 2의 섭취 3. 잦은 간식 먹기 4. 고칼로리 음식 섭취 5. 하루에 생수 6잔에서 8잔 마시기.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이에요. 대장암 투병 중인 대상자에게 알맞은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네, 그게 대상자에게 알맞은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하루에 생수를 6잔에서 8잔으로 마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4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결핵, 단백질 섭취 제한 2. 대장암, 유가공품 섭취 제한 2. 3. 폐렴, 수분 섭취 제한 4. 신부전증, 수분 섭취 권장 5.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염분 섭취 권장.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12번 아니에요. 12번은 아니고 2번입니다. 대장암이랑 유가곡품 섭취 제한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의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유산균이 다량 포함된 음식 섭취. 2. 변비 시 부적절한 하재 복용. 3. 식물성 식이섬유 섭취. 4. 싱거운 음식 섭취. 5. 뜨거운 음식 섭취.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설사의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변비 시 부적절한 하재 복용이겠죠? 그래서 16번 문제 답도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능 저하로 설사를 자주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1. 비빔밥 콜라. 2. 야채죽 보리차. 3. 돈가스 사이다. 4. 소고기죽 우유. 5. 잡곡밥 녹차.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소화기능 저하로 설사를 자주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야채죽하고 보리차겠죠? 그래서 답은 17번의 문제의 답도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식을 수시로 제공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4. 고지방 음식을 제공한다. 5.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제공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겠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네, 마시게 한다겠죠? 그래서 잦은 설사를 하는 대상자의 돕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야겠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서 똥이 잘 나오게 해야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18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빈번한 하재 사용. 2. 규칙적인 운동. 3. 근육 긴장도 증가. 4. 충분한 수분 섭취. 5.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빈번한 하재 사용.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빈번한 하재 사용. 19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벌써 넘어갔어요. 20번 문제. 노인의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이 많은 음식 섭취. 2.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3. 유산균이 많은 음식 섭취. 4. 고단유식의 섭취. 5. 마약성 진통제 사용.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노인의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맞겠죠? 그래서 20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변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관장을 시킨다. 2.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3. 기저귀를 채운다. 4. 지사제를 복용한다. 5. 수분 섭취를 줄인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복부 마사지를 해줘야죠. 네, 그래서 21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2번 문제. 변비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우유 섭취를 금지한다. 2. 식물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 변비약을 복용하라고 권장한다. 4. 신체 활동량을 줄인다.
5. 변이가 있으면 참았다가 다시 배변시킨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제공해야겠죠? 식물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겠죠? 그래서 변비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맞겠죠? 맞는 답이죠? 그래서 21번, 22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23번 문제. 노화에 따른 호흡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침 반사 증가, 2. 순환량 증가, 3. 섬모운동 증가, 4.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5. 호흡 근육 위축.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이에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호흡 근육 위축이겠죠? 그래서 23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증상과 관련이 깊은 호흡기계 질환은 여기 보기가 있죠? 갑작스럽게 38도 이상 발열이 나타난다. 2. 전신 세약감과 두통, 근육축이 생긴다. 3. 이거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1. 독감, 2. 천식, 3. 만성기관지염, 4. 협심증, 5. 폐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보기만 해도 무슨 증상인지, 무슨 병인지 알죠? 무슨 질환인지? 이거는 독감이에요. 88도 이상의 발열이 나타나고 세약감과 두통, 근육통이 생기고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환이 독감이죠. 그래서 38번 문제의 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38번이래. 38번이 아니라 24번 문제의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겨울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3. 환절기 위험의 폐렴구군 예방접종을 한다. 4.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25번 문제의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6번. 다음 증상은 어떤 질환에 대한 설명인가요? 여기 보기가 있죠. 기도가 좁아져 호흡곤란에 시달린다. 2.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가 나온다.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이 발생한다. 1. 천식, 2. 폐렴, 3. 만성기관지염, 4. 폐수종, 5. 폐결핵.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만성기관지염. 이 문제도 26번 문제에도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이유는 2. 얕은 호흡을 시킨다. 2. 실내 공기를 차게 한다. 3. 흡연자는 금연하게 한다. 4. 매운 음식을 제공한다. 5. 뜨거운 음료를 제공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흡연자는 급연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 27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의 문제.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사람인 대상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도를 높게 한다. 2. 공기 정화를 쉽게 위에 방향제를 뿌린다. 3. 똑바로 누워서 안정을 취한다. 4. 숨을 빠르게 쉬게 한다. 5.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의 가래를 뱉게 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이겠죠?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뱉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8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질환 얘기가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조직의 감염으로 인해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기침 환웅성 가래가 나오는 질환은 1. 폐암 2. 폐렴 3. 천식 4. 만성기관지염 5. 폐결핵.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폐렴입니다. 폐 조직의 감염으로 인해 기관지가 두꺼워지고 섬유화되어 기침 환웅성 가래가 나오는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폐렴이겠죠. 그래서 29번의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내 혈액의 오른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2. 음식과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3. 항생제 사용을 금한다. 4. 주기적으로 객당 검사를 실시한다. 5. 습기가 많은 기후에 자주 노출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체내 혈액의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체내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30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1번입니다. 1번 답을 얘기해버렸네.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기 보기가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고 기관지 벽이 부풀어 오르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1. 천식 2. 폐렴 3. 폐결핵 4. 폐수종 5. 만성기관지염.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문제가 여기가 이제 26번 문제랑 조금 비슷한 게 수축해서 기관이 좁아지고 여기는 26번에는 이제 기도가 좁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좁아져 호흡기에 시달리고 호흡곤란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얘는 달라요. 천식이랑 만성기관지염이랑 달라요. 그래서 얘는 천식입니다. 그래서 31번 문제는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대장자의 기관지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은 1. 가벼운 운동 2. 진정제 복용 3. 창공기 노출 4. 수면시간 증가 5. 잦은 목욕.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에요. 찬 공기를 해야 하는 게 천식 대장자의 기관지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32번의 문제는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에 의한 천식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1. 실내 습도를 높게 한다. 2. 차가운 음료를 섭취한다. 3. 객당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 4.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저염식 저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이에요. 꽃가루에 의한 천식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33번의 문제는 4번이에요. 문제의 답은. 그리고 34번 문제.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카펫을 깔아 본을 유지한다. 2. 객당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 3. 실내 온도를 15도로 내리고 습도를 낮춘다. 4.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5. 운동 후 기관지 확장 흡인기를 사용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네.
친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겠죠? 그래서 34번의 문제도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천식 대상자에게 기관지 합장 흡인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나.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다.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라.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5. 마. 3초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답은 1. 가나라다마. 2. 가다나라마. 3. 나가다라마. 4. 나가다마라. 5. 나가라마다. 다음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나가다마라겠죠? 첫 번째 어떻게요?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들고 그 다음에 가. 흡인기를 입으로 물고 다.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흡인기를 누르고 마. 3초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라.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그게 순서겠죠? 그래서 35번의 문제도 4번입니다. 문제의 답도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에 객혈과 가슴 통증이 있다. 2.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및 객당 검사를 받는다. 3. 아침 고열 증상이 나타나고 아침에 고열 증상이 나타나고 저녁에 열이 내린다. 4. 결핵 약제를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면 완치가 된다. 5. 결핵은 감염성이 없는 유전병이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폐결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및 객담 검사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36번 문제 답은 2번이고요.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결핵 대상자에게 항결핵제 약물 투여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요실금, 변실금. 2. 기립성 저혈압 빈혈. 3. 변비 설사. 5. 4. 손떨림 경련. 5. 위장장애 피부 발진.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위장장애와 피부 발진입니다. 그래서 37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8번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한다. 2. 호흡곤란이 있으면 상체를 내려준다. 3.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4.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5.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를 당연히 착용해야겠죠? 그래서 38번의 문제의 답도 5번입니다. 네, 이제 2장이 67쪽까지 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오는 것은 1. 혈압 저하. 2. 심박동수 증가. 3. 심장근육 탄력성 증가. 4. 최대 심박 출량 증가. 5. 말초혈관 저항 증가.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초혈관 저항 증가겠죠? 그래서 39번 문제 답도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2.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한다. 3. 심장 근육이 얇아져 탄력성이 증가한다. 4. 정맥의 강화로 하지의 부종이 감소한다. 5. 심장에서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0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체의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40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41번 문제예요. 1. 최고 혈압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 압력이다. 그리고 2. 혈압은 측정 시간과 몸의 자세에 따라 변화한다. 3. 전체 고혈압이 90% 이상이 속발성 고혈압이다. 90% 이상이 속발성 고혈압이다.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진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몸의 측정 시간과 혈압은 측정 시간과 몸의 자세에 따라 변화한다. 근데 4번 왜 틀렸죠? 3번 문제 왜 틀렸어? 왜 틀렸죠? 전체 고혈압의 90% 이상이 속발성 고혈압인가요? 아니죠. 만약에 속발성 고혈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에서 10% 이상이 속발성 고혈압이죠. 그럼 90% 이상이 고혈압의 90% 이상이면 뭐예요? 본태성 고혈압이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답이 아닙니다. 틀린 답입니다. 3번은. 그래서 42번, 1번의 문제는 2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이 감소되면 복용량을 줄인다. 2. 두통 등의 증상이 없으면 약을 중단한다. 3. 혈압이 상승할 때만 약을 복용한다. 4.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 5.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을 다음날 2회분을 복용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43번의 문제의 답도 4번입니다. 그리고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고혈압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지방 유제품을 많이 섭취한다. 2. 과일 섭취량을 줄인다. 3. 식이섬유 섭취량을 줄인다. 4. 염분 섭취량을 줄인다. 4. 5.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이에요. 대상자의 고혈압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염분 섭취량을 줄여야겠죠? 염분 섭취량이 뭐랬죠? 염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랬어요. 그래서 44번의 문제 답도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1. 고혈압 2. 동맥경화증 3. 폐결핵 4. 천식 5. 신부전.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고 막혀서 혈액의 흐름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동맥경화증이겠죠. 그래서 45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통증은 1. 두통 2. 흉통 3. 복통 4. 요통 5. 관절통.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했으니까 이 답은 흉통이겠죠? 그래서 46번 문제의 답도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2. 고혈압 약병력을 중단한다. 3.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 4. 저염식의 식이요법을 한다. 5. 운동량을 서서히 줄인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저염식이 식이요법을 줄여야겠죠? 식이요법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7번의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8번의 문제.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허약감,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질환은 1. 하지정맥류 2. 신부전 3. 뇌졸중 4. 신부전 5. 저혈압.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신부전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허약감,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일상에 어려움을 주는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신부전이겠죠? 그래서 48번의 문제 답은 2번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49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에 오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1. 언어장애 2. 보행장애 3. 흉통 4. 의식혼돈 5. 손발의 통증.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이에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이 오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으니까 의식혼돈이겠죠? 그래서 49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50번 신부전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금연하기 2. 음주하기 3. 고지방식이 4. 고염식이 5. 저섬유소 섭취.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신부전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금연하기가 답이겠죠? 그래서 50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1번 문제. 혈액에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발병하는 질환은 1. 부정맥 2. 빈혈 3. 폐기종 4. 정맥류 5. 혈전증.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이거는 너무 쉬웠죠. 혈액의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발병하는 질환은 빈혈이겠죠? 그래서 51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 이거는 51번 문제는 너무 쉬워서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5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52번 문제. 빈혈 대상자의 철분제 흡수를 돕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영양소는 1. 비타민 A 2. 비타민 B 3. 비타민 C 4. 비타민 D 5. 비타민 A 비타민 E.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답은 비타민 C입니다. 네, 그래서 52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1. 영양주사를 마친다. 2. 처방된 철분제를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3. 고지방 시기를 늘린다. 4. 체중 보완 운동을 시킨다. 5. 햇볕을 쬐러 밖으로 데려간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처방된 철분제를 복용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52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식사 여부를 확인한다. 2.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게 한다. 3.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한다. 4. 선체로 심호흡을 빠르게 하라고 한다. 5. 머리를 뒤로 젖힌 채 하늘을 보게 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죄송해요. 네,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게 해야죠.
그래서 답은 54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한다. 2.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4. 뼈의 질량이 증가한다. 4. 추간판 두께가 증가한다. 5.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겠죠? 근골격계 변화로 오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55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문제.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추간판이 오그라듦. 2. 근력의 증가. 3. 근섬유의 수증가. 2. 4.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작아짐. 5.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 감소.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추간판이 오그라들죠? 네, 그래서 56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7번 문제. 다음 보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이 퇴화 상태이다. 2.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1. 골다공증. 2. 고련화증. 3. 고관절 골절. 4. 퇴행성 관절염. 5. 류마티스 관절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이 퇴화 상태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대요. 그리고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심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겠죠? 그래서 57번의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5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날씨나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통증이 일정하다. 2. 근육 강화를 위해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한다. 3. 저녁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4.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5. 체중을 늘려 관절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하겠죠? 그래서 58번의 문제의 답도 4번입니다. 그리고 59번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있는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1. 조깅. 2. 수영. 3. 등산. 4. 테니스. 5. 배드민턴.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수영입니다. 2번이죠. 퇴행성 관절염에 있는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수영입니다. 그래서 59번의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거의 이제 15문제 남았거든요. 힘내봅시다. 네.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60번 문제입니다. 1. 음주로 뼈 생성을 촉진한다. 2. 햇볕을 쬐는 것을 삼간다. 3. 체중 부하 운동을 줄인다. 4. 흡연으로 여성 호르몬 농도를 높인다. 5. 허리 통증이나 척추 골절이 일어나기 쉽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이죠. 허리 통증이나 척추 골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쉽겠죠? 그래서 60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1번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골다공증 질환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1. 중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의 결핍. 2. 골격이 약하고 저체 중인 경우. 운동이 부족하거나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흡연
음주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 1. 가나 2. 나라 5. 가나다 4. 나다라 5. 가나다라. 네, 다 해당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61번의 문제의 답도 5번입니다. 이제 62번 문제입니다. 골당 우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섭취해야 할 영양소는 1. 비타민 A 칼슘 2. 비타민 B 철분 3. 비타민 C 칼륨 4. 비타민 D 칼슘 5. 비타민 E 철분.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섭취할 영양소라고 했으니까 비타민 D, 칼슘이겠죠? 그래서 6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단백, 고지방식이를 섭취한다. 2.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3. 유연성 키우는 요가 수영을 한다. 4.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부하 운동을 한다. 5. 카페인이 많이 드는 음료를 섭취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63번의 문제의 답도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4번 문제예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타민 D 섭취에 도움이 되는 것은 1. 햇볕을 쬐다 2. 해조류를 먹는다 3. 운동을 한다 4. 체중 조절을 한다 4. 5. 충분한 숙면을 취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타민 D 섭취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겠죠. 햇볕을 쬐야겠죠. 그래서 64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65번 문제. 낙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서해부와 태태부에 통증이 있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질환은 1. 통풍 2. 골다공증 4. 근무력증 4. 고관절 골절 5. 류마티스 관절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낙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서해부와 태태부에 있는 중통수증이 있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고관절 골절이겠죠? 그래서 65번의 문제의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66번 문제예요. 고관절 골절을 유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1. 골다공증 2. 척추측만증 3. 추간판 탈출증 4. 퇴행성 관절염 5. 류마티스 관절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 골다공증입니다. 고관절 고관절 골절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겠죠.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66번의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67번 문제.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성호르몬 증가 5. 잔류량 감소 3. 방광 용적 증가 4. 방광기능 증가 5. 방광근력 저하.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방광근력 저하겠죠? 그래서 67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 노화로 인한 여성 노인의 성변화로 옳은 것은 1. 유방 크기의 증가 2. 난소 크기 증가 3. 질 수축 및 분비물 저하 4. 빈뇨증 요실금 감소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질수축 및 분비물 저하겠죠? 답은 3번이겠죠? 네, 그래서 68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질환 발생이 감소한다. 2. 질의 윤활 작용이 감소된다. 3. 난소의 기능이 증가된다. 4. 질벽이 두꺼워진다. 5.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죠.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의 변화로 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질의 윤활 작용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69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0번 문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은 1. 빈뇨, 3. 2. 다뇨, 3. 요실금, 4. 혈뇨, 5. 단백뇨.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엄청 쉬운 문제죠. 3번입니다. 요실금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은 요실금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 시험에 나왔을 때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쉬운 거기 때문에 나와서 틀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헤이. 자, 이제 7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소변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는 주된 요인은 1. 골반 근육 조절 증가의 능력의 증가. 2. 요도 기능의 향상. 3.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4. 잔뇨랑 저하. 5. 호르몬 분비 증가.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겠죠? 네, 3번입니다. 71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네, 72번 문제. 기침, 재채기, 줄넘기 등을 할 때 소변이 배출되는 요실금은 1. 복합성 요실금, 2. 절박성 요실금, 3. 역류성 요실금, 4. 혼합성 요실금, 5. 반사성 요실금.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복합성 요실금이죠. 기침, 재채기, 줄넘기를 할 때 소변이 배출되는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2번 문제 답은 1번이에요. 네, 73번 문제.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요실금은 1. 반사성 요실금, 2. 복합성 요실금, 3. 혼합성 요실금, 4. 절박성 요실금, 5. 역류성 요실금.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73번 문제의 답은 4번이에요. 네, 그래서 7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줄인다. 3. 2. 매일 줄넘기 연습을 시킨다. 3. 큰 소리로 웃는 연습을 시킨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줄인다. 5. 체중을 조절하여 비만을 막는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체중을 조절하여 비만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74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75번 문제.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보일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금지한다. 2. 이동 변기를 대준다. 3. 골반 근육 운동을 하게 한다. 4. 꽉 조이는 옷을 입힌다. 5. 장시간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배뇨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보일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골반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겠죠? 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75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많은 문제들을 풀이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76번 문제, 오늘 74쪽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6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나갔고,
다음에는 76번부터 75페이지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네, 나갈 거예요. 오늘도 긴 강의 1시간이나 넘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